안녕하세요. 제우큐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아마 데모보다는 세 번째까지 가야겠네, 이번에도요. 조금 더 소스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다들 그냥 저희가 자원만 보죠.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RK2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제가 설명하는 기준은 RK2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닐라 버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 번 더 찍어서 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 소스 코드 보이실진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요. 이게 지금 RK2입니다. RK2에서 이미지 관련된 것들이고요. 얘 먼저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얘를 먼저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지를 이제 RK2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프로비전 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스 코드 이제 보시면 이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런타임 해가지고 쿠버네티스 API, 컨트롤러, 프록시, 스케줄러, etcd, 퍼즈, 그 다음에 컨트롤러 매니저 해가지고 이와 같이 상수들이 정해져 있을 거고요. 이 상수를 통해서 얘네들이 어떤 이미지 쓸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쓰는 RK2, 즉 K3S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하고 동일하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그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RK2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쓰는 게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 세팅사 하든 해가지고 etcd하고 쿠버네티스 주요 몇 가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안 쪽으로 강화가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이제 미러드 퍼즈 해가지고 얘는 기존에 쓰고 있는 쿠버네티스하고 거의 동일하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RK2에서 쓰는 런타임 이미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이미지를 쓸지 명시를 해줄 거고 실제로 이 안에서는 제가 어떤 이미지를 쓰겠습니다 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이미지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미지 이제 찾고 그럴 때 과정 나와 있고,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시면, 이렇게 하면 있군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미지 오시면, 이 PKG에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야 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다운로드 받는 것은 이제 큐블렛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는 그 컴피그 내용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 컴피그 파일 찾으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얘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RK2는 쿠버네티스하고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보여드렸던 이유고 이제 쿠버네티스로 넘어와서 이 큐블렛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좀 이따가 한번 더 따로 찍던지 보여드릴 할 건데 RK2에서 쓰고 있는 큐블렛은 쿠버네티스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실제로 RK2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저희 봤더니 깃허브에 가셔가지고 안에 이제 찾아보시면 아마도 이제 큐블렛 관련된 내용들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보시면 아마 큐블렛 그 소스 코드가 바로 있지는 않고 뭐 이미지 관련된 이름들이 몇 가지 적어져 있을 거예요. 여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그 RK2 쪽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일단 쿠버네티스 큐블렛에 오셔가지고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이제 보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보는 거냐면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트워크 관련된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두 번째가 저희 디플로이먼트, 데모셋 이런 것도 이 안에서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저희가 이제 확인할 게 이제 데모셋입니다. 그래서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의 PKG, API, 앱, V1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바로 이렇게 데모셋 해가지고 나와 있을 거고요. 이 데모셋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디플로이먼트하고 쓰는 거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디폴트 코에 보시면 데모셋 함수 펑션 이렇게 보이실 거고, 이쪽에 스테이트풀, 저희 STS라고 이야기했던 거 여기 관련된 함수들이 쭉 보이실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플리카 셋 보이실 거고, 함수 여기 디플로이먼트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럼 보시면 펑션 이름은 다르게 되어 있고, 이 안에 보시면 오브젝트 OBJ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부연, 디플로이먼트, 데몬셋, 스테이트풀, 리플리카. 그래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거의 이제 비슷하고요. 얘네들이 이제 호출할 때 쓰는 것들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튼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V1에 선언되어 있는 것은 디플로이먼트하고 데몬셋하고 스테이트풀셋하고 리플리카스는 이와 같이 선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호출을 해주면 여기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리플리카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스펙 해가지고 이 복제자 개수는 기본값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플로이먼트를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명시가 만약에 안 되어 있다고 한다 해도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한 개로 구성이 될 거고요. 여기 스트레치, 저희 전략이 보시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쓰는 것은 롤링 업데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레데커 오픈시프트 강의할 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왜 기본적으로 롤링 업데이트로 되어 있느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애초에 쿠버네티스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K2를 쓰던 오픈시프트를 사용하시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롤링 업데이트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롤링 업데이트 관련된 부분, 그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리비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하면 리비전이 이제 발생이 될 거고, 이때 기본적으로 리미트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까지가 최대 리비전 개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0개 넘어가기 시작하면 제일 오래된 것부터 제거가 되면서 리비전이 계속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맥스 서지 해가지고 써있죠. 그래서 만약에 기본값이 다 25%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롤링 업데이트 할 때 25% 이상 만약 페일이 발생하면 얘네들은 이제 롤백이 다시 시행이 되겠죠. 다시 닫고, 자, 그러면 이제 디플로이먼트 저희 설명 잠깐 해드렸고 앞에서 했던 거, 그리고 데몬셋 들어와서 보시면 데몬셋도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서 보시면 똑같이 어플리케이션 V1으로 되어 있고, 얘네들도 기본 전력은 롤링 업데이트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롤링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건 RK2, 쿠버네티스, 오픈시프트 다 동일합니다. 밑에 전략도 이제 보시면 나와서 이제 아시겠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왜냐면 여기 위에서 봤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얘는 기본값이 1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기본값이 1로 안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애초부터 얘네들은 그러니까 노드 하나당 하나씩 구성해 준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값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도 기본적으로 한 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노드에 한 개, 한 개, 한 개 되어 있다 보니까 닐이라 쓸게 되면 그냥 널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역시 똑같이 굳이 롤링 업데이트 할 필요 없죠. 그냥 기존에 있는 거 바꾸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똑같이 리비전 히스토리는 10개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V1에서 호출하는 것들은 여기 이제 오브젝트는 다 따르긴 하지만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번에 확대를 안 할게요. 그래서 유일하게 차이는 이 스테이트풀 셋 여기서는 나머지는 다 동일하지만 이쪽이 좀 다르게 보이죠? 제가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그래서 전략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스테이트풀 셋 같은 경우는 어차피 롤링 업데이트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0, 1, 2, 3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얘한테는 롤링 업데이트보다는 그냥 제거 후에 다시
업데이트 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생성된 거 구조하고 똑같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PVC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얘도 똑같이 복제자. 그래서 제가 스테이트 프리셋은 기본적으로 POD 똑같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한 개, 그 순서대로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0, 1, 2, 3, 4 쭉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한 개씩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개로만 되어 있는 거죠. 기본값이요. 그래서 리플리카 셋은 스테이트 프리셋하고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 있죠. 여기를 보시면 기본값별로 10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스테이트 프리셋, 데모셋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르죠. 여기는 딱히 뭐 기본값이라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여기는 1이 맥시멈이 뭐 1로 되어 있겠는데 여기는 10회스때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프리셋은 약간 디플로멘트하고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리플리카스는 얘는 무조건 한 개. 그래서 0,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더 뭔가 붙으면서 올라오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리플리카 셋. 그래서 리플리카 셋은 기본적으로 한 개로 돼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디플로멘트처럼 따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성이 가능하되 얘 같은 경우는 리비전 같은 기록은 여기 남기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리플리카 셋을 쓰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디플로멘트 같이 사용하시면서 리비전을 남기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저희가 약간 코드적으로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이제 컨테이너 생성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역시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는 하는데, 제가 디플로멘트를 쓰던, 스테이트 풀셋을 쓰던, 뭐, 데모셋을 사용하시던 컨테이너를 생성을 할 거고, 저희가 이 앞쪽에서 찍은 영상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했었냐면, 저희 큐블렛도 잠깐 이야기했죠. 네트워크, SVC 이런 것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SVC 관련된 것들은 제가 나중에 이 큐블렛 코드를 좀 더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프록시하고 지금 여기 좀 놔둘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게 쓰이냐면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스타트 컨테이너, 스타트 컨테이너, 리턴, 메시지 블라블라 해가지고 여기에 쓰이는 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컨테이너를 생성을 시도를 하면 물론 프록시도 같은 어떤 역할을 해주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관련된 것들은 이 큐블렛 쪽에서 핸들링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쓰이는 게 이 start the container through the flow step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큐블렛 쪽에서 저희가 컨테이너 생성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면 RK2든지 쿠버네티스 K8 쓰든지 이 단계랍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땡겨오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생성해주고 시작해주고 그리고 여기 써있는 블라블라블 라이프 사이클 훅을 저희가 구성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얘네들이 생성할 때 들어간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써있지만 포드 샌드박스 컨텍스트 아이디라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 저희 이제 POD 만들 때 즉 퍼즈 어플리케이션 시행할 때 얘네들이 가져올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쿠버네티스를 보고 있잖아요. RK2는 조금 컨피그가 다르긴 합니다. 왜냐면 RK2는 컨테이너 D 기반으로 해가지고 CRI 어디트 통해서 구성을 해주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는 뭐 쓰시는 것과 다르겠지만 만약 CRI를 쓰시는 경우에는 얘가 직접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어떤 걸 쓰나 다르게 하지만 지금은 다들 CRI 저희 저희 소켓을 통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설정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혹가다 쿠버네티스가 어떤 POD를 찾아갈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찾지 못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쿠버네티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스테이트 풀셋이 됐든 데모셋이 됐든 아마 디플로멘트 쪽에서 많이 발생할 건데 디플로멘트에서 스케일업 해가지고 막 컨테이너 만들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얘네들이 POD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 보인다고 한다면
보통 이제 OOM이 돌면서 얘네들이 올바르게 POD하고 컨테이너하고 연결이 안 되는 상태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컨테이너 만들고 해가지고 컨테이너 만들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조건 카운터를 0으로 제가 할당을 해주게 될 거고,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테이너 시작할 때마다 플러스 1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올려주게 되는 거죠.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시면 이 소스 코드를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얘네들이 어떻게 통제하는지 메커니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보시면 쿠버네티스가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미지를 가져오구나 라고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RK2는 조금 다른 구조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제가 중간에 넣어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냥 데몬스텟, 스테이트풀 셋, 그다음에 디플로이먼트, 그다음에 리플리카 셋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알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메커니즘을 좀 더 이해하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설명은 제가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른 거잖아요. 제가 설명하는 거하고 다른 유튜버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제가 코드를 보고 설명을 해야지, 저희는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야지 올바르게 그 순서를 제가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꼭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오셔가지고 오픈시프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픈시프트든지 RK2든지 그리고 그냥 바닐라 버전 쿠버네티스든지 이 메커니즘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번 꼭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영상에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는 거 조금 더 디플로이먼트하고 데몬스 같은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큐블랙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큐블랙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좀 더 과정을 진행한 다음에 찍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